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차량 아이오닉입니다. 아이오닉 제가 컨텐츠를 많이 다뤄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어떤 아이오닉이냐,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다들 아시죠? H트랙 현대자동차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아이오닉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아이오닉에 대한 장점, 주행 느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161밖에 안 남았습니다. 46% 남았는데 확실히 사륜이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아요. 그래서 더우니까 에어컨 켰을 때 161km, 에어컨 껐을 때 194 장거리 주행을 할 건데, 일단은 어차피 제가 경부를 타야 되니까 만남의 광장 휴게소 가서 급속인데 사용 가능 한 개 남았네요. 그럼 일단 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자,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화면을 좀 깨끗하게 좀 하지, 그죠? 충전을 하는데 화면이 되게 안 보여, 그죠? 이건 좀 빨리, 이런 거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설이 전기차 시대인데 이런 터치 화면 같은 거 좀 깨끗하게 해놨으면 좋겠네요. 현재 지금 깜박깜박거리죠. 만남의 광장 휴게소였으니까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자, 충전이 완료되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충전이 완료됐다. 불이 다 들어왔죠, 그죠? 기가 막히다. 일단은 이거를 빼주고 해서 제자리에 잘 넣어주고요. 자, 다시 딱 해주고 나서 클로즈. 자,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6%를 했을 때 317km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급속 충전으로 했는데 일단은 45%에서 85%, 40% 정도 충전하는데 약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까지 52.9km. 제가 이제 고속주행만 할 겁니다. 51.5km 거의 고속주행만 했고요. 상속주행으로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남은 배터리 양이 74%고요. 주행 가는 거는 275로 나옵니다. 확실히 100km는 안 넘으면 시속 딱 100으로만 거의 항속주행 했고 정차도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1km 오는 동안 생각보다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진 않았습니다. 자, 요번에는 다시 22.8km를 이제 도심과 고속주행을 섞어서 해볼 겁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74%가 남았고 주행 가는 거리는 274km 남았습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는 다시 69%가 남았고 주행 가는 거리는 258km가 남았습니다. 확실히 도심 주행이 좀 있다 보니까 도심 주행에서는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이제 92km를 주행할 겁니다. 이제 고속 주행이 대부분일 거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목적지까지 왔는데 총 89km 주행했고요. 원래 95km 나왔는데 좀 새끼 좀 지름길로 빨리 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양은 46%고요. 그다음에 195km가 남았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일단 오면서 회생제동 레벨을 0으로 해놓고 에어컨 막 틀고 당기면 확실히 주행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에어컨은 켰지만 이 회생제동 레벨 1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생제동을 좀 이용하면서 왔더니 그래도 그나마 46%가 남은 걸 볼 수가 있네요. 제가 오늘 총 165km를 주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45%서부터 충전을 해서 85로 만들어 놨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총 165km를 주행했는데 남은 건 46. 전비 보시면 확실히 고속주행 했다는 게 티가 나죠. 그래서 좀 고속주행을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46%가 남았었죠. 어저께 장거리 주행을 하고 나서 현재 지금 이제 46%에서 188km 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요번에는 이제 100% 풀 충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말고 급속으로, 여기 지금 자리가 남아있나 한번 볼까요? 한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일단 사용 중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근데 여기가 가장 좀 좋아서 급속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여기를 설정해서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화면이 좀 정상적이네요, 그죠? 자, 현재 지금 100%까지 일단은 57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80%까지는 22분 남았고, 저는 100% 충전을 할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앞쪽에 있죠, 지금 앞쪽 프론트 쪽에도 이 충전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 충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끝에까지 차에 이제 100% 되는 건데 80%까지 충전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칸. 불 보세요. 불 다 들어왔어. 뭔가 배가 엄청 부른 느낌입니다. 이걸 닫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커버를 닫아주고 기분 좋게 시동을 걸고요. 자, 드디어 100%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모델의 20인치 휠까지 적용했을 때는, 또 빌트인 게임까지 적용하게 되면 롱레인지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423km
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370km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얘는 왜 53km가 더 늘어났냐? 일단 제가 지금 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에코 모드로만 주행을 했고 회생제동을 잘 이용하면서 전비 자체 좀 잘 나왔죠. 5.7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겁니다. 자, 일단 드라이브 모드 바꿔볼게요. 드라이브 모드 지금 에코인데 자 노멀로 했을 때는 410으로 줄죠. 그리고 스포츠로 했을 때는 보세요. 39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스포츠로 했을 때도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 398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전비 기준 이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량의 전비가 어느 정도 나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98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아이오닉5를 계약을 하실 때 옵션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G80 전기차를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인 전기차라는 그런 두 차종 G80 전기차와 아이오닉5라는 전기차 이 두 개의 전기차를 그냥 놓고만 봤을 때 가격이나 뭐 품질 뭐 그런 걸 떠나서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구동에 관련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딱 19인치의 AWD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휠 같은 경우도 19인치와 20인치를 나눌 수가 있고 사륜구동 H트랙 옵션을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내가 어떤 휠을 선택했느냐 내가 AWD를 선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사뭇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갭이 상당히 크죠. 롱레인지 기준으로 사륜구동 풀옵션을 넣게 되면 20인치의 사륜구동 빌트인 캠까지 넣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약 370km로 나와 있는데 아이오닉5 사륜 모델 같은 경우는 내가 에코 모드로 회생제동을 잘 활용하고 타게 되면은 나쁘지 않은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지만 공조 같은 경우도 좀 컨트롤을 해줘야만 주행 가는 거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더 나은 주행 가는 거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부분이 뭐냐면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게 G80 전기차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이오닉5 AWD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AWD 사륜 옵션이 적용이 되어야만 전기차들 중에서 사륜 옵션이 적용되어야만 적용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뭐냐면 주행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후륜이냐 아니면은 사륜이냐 그 구동계를 자유롭게 변환시켜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에코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에서 정차하고 악셀링을 밟았을 때는 처음에는 4바퀴 모드 구동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앞쪽에 있는 모터는 작동을 줄이게 되고 후륜 기반으로만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WD를 선택하지 않은 차량들처럼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에코 모드에서는 이렇게 좀 악셀을 세게 밟아도요. 일단은 먼저 후륜에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악셀 이렇게 끝까지 밟아도 그죠? 노멀로 놓게 되면은 단번에 주행 가는 거리도 짧아지면서 보세요. 악셀을 좀 세게 눌렀을 때 풀악셀을 했을 때는 풀악셀로 후륜 구동의 출력이 꽉 찼을 때 더 큰 출력을 원할 경우는 바로 앞쪽 모터가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와 다른 점이 에코 모드는 최대한 앞쪽의 구동력을 최소화시켜 주려는 거의 쓰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노멀 모드에서는 우선적으로 1순위로 뒤쪽 모터를 먼저 후륜 쪽 모터를 먼저 작동시킨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앞쪽 모터에도 출력을 주는 거죠. 후륜 모터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앞쪽 모터가 어느 정도 좀 케어를 해주는 그 부족한 나머지의 그 부족한 힘을 채워주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게 노멀 모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요,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10km가 줄어들죠. 했을 때 보세요. 악셀을 살살만 가져가도 바로 동등하게 앞쪽 모터와 뒤쪽 모터가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자, 보세요. 풀악셀을 해도 동시에 같이 최대 출력을 내주려고 하죠. 풀악셀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륜구동 옵션이 적용된 아이오닉에서 스포츠 모드만 주행을 하게 되면요, 배터리 소모, 주행 가는 거리 소모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보세요. 살살만 악셀을 밟아도 고속에서 내가 다시 재가속을 했을 때 그냥 무조건 1순위, 2순위가 없어요. 무조건 4바퀴가 모두 다 빡세게 돌아가는 모습을 이 클러스터 화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거 있어요. 일반 모델에 비해서 스포츠 모드로 딱 주행을 했을 때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5 사륜 모델, 이 두 모델의 스포츠 모드에서 풀악셀을 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속도감도 다르고 확실히 그런 스포츠성이 좀 더 느껴지는 건 사실이고요. 제네시스 G80도 똑같이 이제 사륜구동에 적용된 전기차지만 제가
G80 때 느껴졌었던 좀 괜찮은 부분들이, 이 디스커넥트 구동 시스템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지만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의 설정에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라는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스노우 모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노우 모드. 일단 뭐 눈이 왔을 때는 당연히 뭐 AWD 차량이건 아니건 간에 다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게 당연히 맞죠. 하지만 상시 사륜을 사용을 해야만 또 눈길에서는 보다 좀 안전한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 눈이 왔는데 그럼 스포츠 모드로만 놔야 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스노우 모드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스마트 모드로 바뀌는 차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그냥 클릭할 때마다는 바로 뭐 에코, 노마, 스포츠지만, 길게 누르게 되면 아이오닉 5 사륜 모드에서는 스노우 모드로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스포츠 모드가 아닌 상태지만 내가 지금 눈 오네 스노우 모드 했을 때는 네 바퀴 모드 구동력을 주면서 사륜 구동만의 그 특화된 장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스노우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화면은 스포츠 모드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컴포트 화면인데, 자 보세요. 악셀을 밟아도 자, 네 바퀴 모드 구동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확실히 이 느낌이, 지금 구동 상태 자체는 앞쪽 모터와 뒤쪽 모터 상황 자체는 내가 평소에 스포츠 모드로 즐기는 그 경우와 똑같은데, 악셀을요 스노우 모드에서 이렇게 악셀을 길게 밟아도 차 나가는 느낌이 스포츠 모드가 아닙니다. 절대 에코 모드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사실 걱정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죠. 아이오닉 5는 후륜 모델인데 또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 순간 출력과 토크감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빠른 느낌이 있는데, 야 그냥 후륜 모델을 하게 되면 나 겨울철에 눈 왔을 때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하지만 일단은 물론 AWD가 보다 안정적이지만, 일단은 그거는 윈터 타이어를 먼저 끼신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그냥 일반 후륜 모델이건 사륜 모델이건 간에 겨울철에는 꼭 윈터 타이어를 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윈터 타이어를 낀 아이오닉 5 사륜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눈길에서 운전자에게 아주 큰 안정감을 줄 정도의 그런 주행 느낌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 5 롱레인지 사륜 모델과 사륜 모델이 아닌 이 두 모델을 다 한번 시승해본 느낌은 뭐냐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전기차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환경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AWD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내 라이프 스타일 환경에 따라서도 물론 그 옵션을 추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확실한 거는 이 AWD가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확실히 노멀 모드로 타게 되면은 일반적인 아이오닉 5의 노멀 모드보다도 배터리 소모가 조금은 더 빠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처럼 뭐 아주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다니지 않습니까? 공조를 좀 더 아주 강하게 틀었을 때는 확실히 이 배터리의 영향을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이게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는 확실히 배터리 소모가 확실히 달라요. 어쨌건 간에 전기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핵심이죠.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양이냐에 따라서 일단은 운전자에게 안정감이 다르잖아요. 그죠? 일단 400km 넘는 건 당연한 거고, 솔직히 400km가 안 됐을 경우는 정말 장거리 여행을 했을 때 정말 충전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내가 직접 충전을 해봤을 때도 초급속이라는 충전소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매번 그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내 일상의 전기차를 내 일상에 맞게 살아야지, 내 일상이 전기차에 맞춰진다면은 금방 차량한테 실증이 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피로감이 쌓일 수 있는, 왜 우리가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드라이빙이라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고 시간 단축하려고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차에 의존을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편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다 파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기차 사실 때는 충전소 인프라가 다양한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자주 가고 내 생활권 속에서 충전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돼 있느냐, 그걸 먼저 판단하시고 전기차를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는 자는 동안, 나는 회사에 있는 동안 무조건 전기 충전을 할 수가 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AWD 모델을 구매하셔도 크게 나쁠 것까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나는 만약에 장거리가 많고 어느 정도 내가 좀 충전소를 쫓아가야 된다, 하지만 나는 전기차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정말 물론 편의 옵션, 안전 옵션은 다 풀 옵션을 넣는 걸로 추천드리지만 전 개인적으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굳이 정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고 있고, AWD 빼고 겨울철에 무조건 윈터 타이어 끼시고, 휠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19인치 휠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데 19인치 휠도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못해도 400 중반대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를 놓고 타시게 된다면 그래도 나름 좀 여유 있는 전기차 오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비싼, 아이오닉에서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6,400만원. 물론 이제 보조금 받게 되면 이제 5천만원대가 나오겠지만, 사실 이게 또 5천 초반이냐 5천 중반이냐 또 꽤나 큰 문제지 않습니까? 가장 비싼 아이오닉5 사륜 모델을 탔을 때 저희 총평은 AWD 기술력은 정말 훌륭하다. 뭐 디스커넥트 구동 시스템이라든지 정말 좋은 기술력인 건 맞지만, 아이오닉5라는 상품만 봤을 땐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를 일단은 미리 많이 확보를 해 놓을 수 있는 옵션 구성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